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신기 아름드리 협동조합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신기 아름드리 협동조합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주식회사 정디에씨 대표 황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탄이 코로나 재확산 등 요즘 나라 안팎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더운 날씨에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시던 착공 지연으로 인해 안 좋은 소식과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도 있었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는 착공을 위한 준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착공을 위해서는 금융 조달과 시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하여 약속했던 기일보다 지연된 사유와 당초 착공을 위한 선행 조건 및 절차를 설명드린 후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의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과 저희가 일치단결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관계자를 소개할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행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합 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신영일님, 감사 강성훈님, 이사 김홍기님, 네, 이사 두 분 김영자, 박현아 이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나무개발사업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로 전무 이종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사를 드리고 하지만 두 분 정도는 조합원 여러분들하고 첫 대면하는 자리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시행사 관계자님 두 분을 모셔서 인사말을 듣고 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신영일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 이사장 신일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통화 증발로 인해 큰 폭으로 물가가 오르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면서 건설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저희 사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꿋꿋이 조합원님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물질주야 업무에 매진한 결과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저희 조합은 벌써 착공을 해야 했으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민원 등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어 저희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3월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 시를 득하였고 21년 9월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 심의를 거쳐
21년 12월 사업 승인을 득하여 2022년 5월에는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 해소하시고 빠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본 사업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개발 사업 이종대 전무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행사, 주시회사 나무산업개발 전무이사 이종재입니다. 본 사업 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을 위해 그동안 아낌없이 격려해 주셨던 손님이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빌려주신 예비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마가 물러갈 때쯤 초복에 한참 더운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기 아름드리 협동조합 신현희 이사님과 운영진을 비롯하여 조합원 여러분을 모시고 늦게나마 결과보고 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신 데 대해 무한한 감사 인사드리며 남은 일정을 위한 마무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019년부터 시작하여 후이 사업부지 확보와 공공한 개발, 지구단위 계획 및 사업 승인을 덕하였으며 도조시비까지 인허가 관련 업무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사업 진행의 지혜는 지역 주변의 민원과 사회적 경제 환경 변화로 즉 건설 원자재비와 인건비 급등 등은 큰 변수로 작용하여서나 이제 마무리 단계인 PF 검증과 보증기관 그리고 시공사를 한때 묶는 것으로 막바지에 이르러 착공 전에 와 있습니다. 금일 본 사업 설명회는 사업 전후 일정을 포함해서 사업 전반에 걸쳐 설명을 들으시면 조합원 여러분들의 궁금증 등을 해소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협동조합과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본 사업이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부동산 정책 위기 탈출을 위한 대안으로 최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자립 적립형 분양 전환 주택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목돈을 들지 않고도 살기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된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개요는 아시다시피 문경 신기동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의 사업명으로 경북 문경시 신기동 67의 37번지 1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공동주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승인을 1차로 득한 변경은 총 사업부지 면적 19,801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5,000평, 그리고 총 4개 동 364세대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변경 승인을 통하여 사업부지 면적이 1차 사업 승인보다
면적이 91제곱미터가 늘어났고요. 건축 연면적은 61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건축 규모는 아파트 4개동 319세대로 45세대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조합원 모집 현황입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셔서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한 계신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은 현재 419세대 기준으로 모집은 51형은 100% 다 모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74형은 39세대 100% 다 모집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84A형은 142세대로 84% 27세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84B형 60세대에서 모집세대 투 40세대, 그리고 미모집이 20세대, 총 저희가 미모집되는 조합원은 47세대로 조합원 모집률 85.3%를 달성해서 현재 조합원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납금 납부 현황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합에 가입하시면서 납부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 저희가 출자금 내용이 1119세대 기준으로 66억 8천만 원이 납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조합원 모집 기준으로 272세대 기준 55억 6,700만 원이 납부가 되어 있고, 미분양으로 인한 납입이 10억 정도가 미납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미납은 아시다시피 미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이익으로는 잡혀있지 않고, 사업 승인 이후에 여러분들 설명회 끝나고 총회 이후에 추가적인 조합원 모집을 통해서 착공 전에는 100% 다 모집을 완료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6월에 토지 매매 계약 및 토지 사용 승낙서를 신고를 하여 사업을 기초를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신한은 협동조합 설립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고, 2020년 4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안을 접수를 한 이후에 2020년 8월에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021년 3월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받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을 갖고 있고 걱정을 하시는 사업 지연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지구단위 고시를 받는데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그 빌라처럼 생긴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일조권 문제 때문에 계속 지속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시민위원들이 그 일조권 동간거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10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민원이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 지연이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그 시행사나 관계자들이 잘못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거기에 합당한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특히나 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민원입니다. 민원. 내가 아파트를 먼저 지으면 다른 사람이 아파트 짓게 되면 먼저 아파트 진 사람은 그 새로 짓는 아파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일상 관례입니다. 결론은 내가 질 때는 괜찮은데 남이 지니까 이를 우리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 사업의 이익을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그쪽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하고 타협도 하고 심의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기간이 아시겠지만 지구단위 같은 건 심의가 잡히려면 기본 4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심의학 한 번 개최하면 2달이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고, 그 민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때문에 많이 늦어지는데 10년도 걸리는 현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10개월 정도 기간 내에
민원이 해결돼서 저희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느낌보다는 이런 개발 쪽의 관계자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지구단위 고시를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속상하시더라도 이 점만큼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 9월에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공급할 땅을 100%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2021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2021년 12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라는 것은 우리 땅에 아파트를 몇 세대와 도시 기반시설 어떤 것을 지는 거에 대해서 구역을 확정을 짓는 거고요. 그걸 고시를 받고 나면 교통, 환경, 건축 시비를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종 단계인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의 마지막 인허가의 문제는 사업 승인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2021년 12월에 사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보완사항에 의한 변경을 통해서 3월에 변경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2년 5월에 구조심의 승인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7월 현재 금융 PF 주관사와 그리고 시공사하고 최종 착공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출자금도 필요하지만 사업비가 저희가 공사비 약 700억 정도가 됩니다. 700억을 일일이 조합원들이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의 책임증권과 연대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해서 실질적으로 건축비를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보증기가 허그라고 그러죠. 주택보증공사에 자금 요청을 하면 주택보증기금회사에서 금융사의 금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금융사 협의를 마치면 저희에 대한 대신 보증을 보증공사가 서주고 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금융사에서 저희에게 공사비, 사업비 전체를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건 다 하나입니다. 착공이죠. 그죠? 빨리 착공해서 빨리 입주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착공을 하기 전에는 시공사, 금융사를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합 측이나 시행사 측이 일방적으로 확정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전 설명을 통하고 그리고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이후가 예정되고 있지만 이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찬반을 묻고 거기에 총회의 의견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야 추후에 조합원들 간의 분쟁, 시행사, 조합 간의 분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일방적인 사업 진행보다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착공 지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착공 지연했던 가장 큰 사유는 제가 얘기했던 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원 제기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교통경과 환경단계 민원 제기 해결하는데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 이 민원을 제기한 데가 전원주택 48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가장 큰 민원은 일조권 침해 및 동간 통풍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시공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공사가 현재 금호건설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시공사들이 요즘 뉴스를 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시공사들이 그 1, 2년 전하고 현재와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아시다시피 그 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인플라가 많이 인상되면서 자재비나 건축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마다 수주 실적에 따라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신 능력과 책임 준공 능력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호건설하고 금융 조달 및 시공 조건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연대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금호건설 정도면 우리나라 그 굴지에 대기에 속해 있는 하나의 계열사지만 건설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금호건설이 지급 보증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호가 그렇다고 100%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사업비를 조달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보증기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기업을 통해서 저렴한 금리로 사업비를 빌린 다음에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건은 부족하지만 직접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1금융권은 직접 대출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 직접 대출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한 조달 금융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주택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게 되면 금리가 보증금리 1.5 그리고 그 은행 취준금리 한 1.5하면 3에서 한 4% 정도면 금융 조달이 가능한데 주택은행 그 저축은행은 시발점이 몇 프로냐면 기본 7% 8%대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조달금리의 차에서 금리가 5에서 10% 정도, 많게는 10%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금리가 차이면 조합원들이 가져간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금호건설에서는 그 주택보증기금, 그러니까 화구에서 조달하는 그 보증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축은행을 통해서 조달을 진행하고자 해서 일단은 시행사 측과 조합 측이 홀딩을 한 상태에서 조합과 시행사 측이 자체적으로 우리은행과 보증공사에 저희 사업지를 제안을 해서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심의에 준하는 수준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은행과 허그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하는 게 조합의 입장이고요. 현재 금호건설에서 진행하려는 저축은행은 저희가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곧 여러분들의 분담금 인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입주하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정된 금액에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금융 조달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보증기금공사를 통해서 조달하는 사업비를 진행하고자 지금까지 계속 시공사와 다툼도 있었고 조율도 하면서 대한시공사도 사전에 협의도 하면서 금융 조달을 진행하고 해서 많은 정도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은 주택보증공사와 그 우리은행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 정도까지는 단계가 왔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만치고 왔는데 그런데 시공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금호건설이 하는 어울림만 보고 가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시공사와 관계없이 잘 짓고 그리고 좋은 집을 내가 생각했던 금액으로 입주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조합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각 개개인의 생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 문제를 총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고 저금리로 조달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조합 측과 시행사 측에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착공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조건은
주택보증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BB풀 이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공평가 능력 500이 이내에 되고 최근 5년 이내에 300세 이상 건축한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 상시 모니터링 결과 경보 등급 2 해당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뭐 생소하시니까 설명을 다 한번 드리면 고객 만족 그 상시 모니터링은 시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나서 하자 관리나 어떤 인원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많은 회사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집을 지으면 잘 지어야지 민원이 많이 짓고 하자가 많이 발생시키는 회사는 애초에 보증기금에서 승인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책임준공 능력입니다. 이 책임준공은 이 시공사가 착공을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준공까지 입주하는 날까지 아파트를 잘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평가를 기준으로 인정이 받게 되면 시공사는 거기에 따른 보증을 해서 금융사가 우리 사업비 대출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아있는 PF입니다. PF 조달에 대한 보증은 저희가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적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보증채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보증채권자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금융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은행, 부산은행, 수업은행이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우리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신청인은 주택사업신청인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증금액은 분양 가격의 70% 정도의 한도 내에서 그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은 사용 검사일 이후 1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 1년 미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증의 필수 요건 같은 경우는 자료를 통해서 전전의 시공사 조건하고 상이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당사자 역할은 시행사는 사업 주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공사는 건물 준공, 분양 업무 지원 등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기관은 자금관리, 사업비, 분양 수익 관리 등 모든 금액을 조달하는 관리 및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은행이 진행하고 있고요. 보증기관은 원리금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입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을 저희 대신해서 주택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서 준공까지 모든 비용을 조달하는데 담보 역할을 보증기금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보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단계는 사업준비, 대출담보상담, 사업구조협의, 심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는 지금 거의 심사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약정 체결입니다. 이 약정 체결은 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금융사,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보증공사와 3자, 4자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대출 보증이 실행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출자금 인상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뜻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여러분들 알리고 서로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원자재가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물류비가 증가됐고 유동성 증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접해보실 겁니다.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일들이 어떤 얘기냐면 건축비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면 어제 저희 집에 갔는데 상추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상추가 13,000원 한 박스가 지금 10만 원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 물가, 기름, 건축 난립니다. 지금 올라가는 폭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두천주공 같은 경우는 예정된 공사비가 660만 원대 시공계약을 체결했는데 800, 900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를 중단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공사 현장들은 장비들이 다 서버리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기 때문에 같이 죽자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착공 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것인가를 임의로 시행사나 조합 측에서 결정해서 통지하고 고지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로 예정된 금액으로 입주하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물가 상승을 통해서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나 건축비 상승에 대해서 보시면 철근 강판들이 지금 퍼센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전년 대비 64%, 평균 65%가 다 올랐습니다. 만원짜리가 지금 16,000원, 2만원짜리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희만의 한시적인 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가 전부 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마음 한켠으로는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건축비 평당 공사비가 올라가는 제곱미터 공사비가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 거의 꾸준하게 180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평당을 따지면 180만원 정도가 연도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저희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작년 대비 메이저 시공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50에서 600만원 정도의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급 시공사들이 공사비가 평균 400만원, 450에서 500만원대였고 그 전에 조금 금호 정도 되는 수준 정도가 되면 390만원에서 410만원 정도의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 중에 한 거가 지금 금호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공사비가 처음에 약정서가 저희가 공개를 다 해드리겠지만 처음 금호건설하고 저희가 금호산업하고 약정을 했을 때는 평당 공사비가 3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호에서 요구하는 공사비가 490만 원입니다. 490만 원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택보증기금이 되지 않고 일반 저축은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자 이겁니다. 조달금리도 올라가지만 저축은행을 하려면 금융주관사를 따로 냅니다. 이거 아시면 메리츠증권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금리가 플러스 알파 1.5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호건설하고 협의가 어려워서 금호건설을 일단은 여러분들의 결정이 있기까지 배제를 해두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구와 의뢰인을 통해서 조달 금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금액을 최소한의 인상된 금액으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미분양입니다.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공급가가 높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인플라로 인해서 올라가서 금액이 입주했을 때 나이가 처음에 공급받던 가치보다 하락하거나 오버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제가 최초에 받았던 분양 금액 대비 입주했을 때 시장가를 대비했을 때보다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면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물가 상승이 한 60% 정도가 올라가 있고 공사비를 요구하는 금액도 시중의 공사비보다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를 쭉 보시면 전부 다 원자재가 인상으로 지금 이 기사들이 대부분 공사가 섰거나 공사를 진행하다가 다 스톱한 현장들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시공사의 능력이 약하거나 둔촌 같으면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합니다. 사업비만 몇 주가 됩니다. 그런 회사, 우리나라 1번 하는 굴지의 대기업들도 나 공사 못해하고 샤타 딱 내린 겁니다. 장비 다 철수하고. 그만큼 지금 사회적인 물가 인상에 따른 파당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금융사와 시공사 협의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인 모든 부분 때문에 분담금, 여러분이 처음에 납부하기로 했던 분양대금, 분담금, 출자금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명한 인상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인상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저희 조합 측이나 시행사 측에서 어떠한 문제를 인해서 어떠한 사업 지연에 따라서 자재비가 늘어났으면 저희가 크게 여러분들이 공감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만큼은 지금 시대에만큼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감안하시면 물가 인상에 따른 부분은 공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무조건 물가 인상은 이만큼이면 이만큼 내라 하면 따라오겠습니다. 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이 정도만큼은 올려줘도 되겠다. 이 정도만큼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정도까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인상되는 부분이 가장 큰 건 공사비입니다.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공사비를 최소화시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사업비 조달을 보증기금을 통해서 조달하게 되면 시공사가 시공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돈 주는 주체, 돈은 발주는 저희가 하지만 돈은 실질적으로 금융사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결론은 돈을 주는 사람이 불안정하지 않고 안전하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좀 싸게 줘도 돈이 뛸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공사비를 협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을 하는 가장 큰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와 시공사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 조건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주택보증기금하고 의뢰인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 불거져 나온 얘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예정된 3차 분담금 납부 일정을 착공 후에 3개월이 아닌 착공 전에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1차 계약금 개념에 한 번만 납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전후에서 전부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에 대한 금융사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 예정된 분양가 기준의 20%에서 30% 정도의 납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금액에 준하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계약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있는 게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착공 전에 대부분의 모든 아파트 계약에 보면 분양가 수준에 준하는 금액의 10%, 예전에 10%도 많이 착공을 했지만 좀 20%, 30%까지의 잔한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다툼도 있고 논쟁도 있었지만 금융사나 시공금융사 조건에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잔압비율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3차 내기로 했던 그 금액, 착공 후에 내기로 했던 금액을 착공 전에 납부를 해서 사업비, 그게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고요. 다 공사비 사업비에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모아지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확실성을 더 주는 것도 있지만 사업비를 조달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저희 일하는 쪽에서 에코티라고 그러는데 자기자본 비율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 주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할 때 상당하게 유리하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금융사에서는 잔압 기일을 착공 이후의 비율을 착공 전에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출자금의 조정입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모든 걸 올랐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 맞춰 시공사나 금융사에 맞춰줘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출자금, 분담금 일부가 인상돼야 되는 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인상 없이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상이 필요한데 그 인상의 폭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그런 참여가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것을 통보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만큼 돈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만큼 내셔야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도 그 다음을 하기 위하다는 방법인데 이런 물가 인상 변동률에 따라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 동안 정확하게 어떠한 근거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액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찬반을 묻고 거기에 다수에 따라 의견에 따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선택을 하지 않고 분담금 인상이 너무 과다하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재조정해서 시간을 조금 더 연기를 하더라도 조정을 다시 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맞춰서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의 싸움은 누구 외부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사업 기간을 줄이고 빨리 가는 것은 우리 이제 조합원들의 선택에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합원들이 빨리 시행사나 조합 측이 제시한 금액에 합당하다 생각해서 이 금액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의를 보고 총회의 추인을 받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게 조건이 맞지 않고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고 그 조건에 맞추려 하다 보면 중요한 건 그 우리 조건에 맞는 거를 사람들은 찾아다녀야 되는 거고 만들어져 있는 조건에 우리가 맞추는 거와 찾는 거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은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합원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자료 충분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전 배포를 해서 총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인사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돼요. 요즘 다른 데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분양가가 인상되고 공사비가 인상돼서 어떤 만큼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만 적정한가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게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준비는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자녀 세대 47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설명회 끝나고 총회를 끝나고 나면 금융을 조달하는 시간이 한 5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조합원 모집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8월 중순이나 9월 정도에는 금융사와 협의가 어느 정도 정점까지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있어야 금융사가 제안하는 최종 금리가 정해져야 얼마만큼 올라간다는 걸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걸 저희가 두 가지로 시공사가 현재 금호건설에서 저축은행으로 그 증권사를 통해 조달하는 금리와 인상되는 폭과 시공사 조건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행사 조합 측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보증기금과 우리은행 그리고 금호건설이 아닌 다른 시공 조건에 맞는 시공사의 조건을 가지고 인상되는 폭과 그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찬반을 묻어서 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총회를 개최하는 시점이 8월 말이나 8월 중순에서 9월 정도면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게 결정이 나면 9월 정도면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신임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고 우리 총회 끝나서 바로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기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9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9월에서 10월 정도면 올해 안에 길게 보면 올해 안에 9월 10월 정도면 본착공을 하고 바로 시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2달 동안 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없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통해서 올해 안에 빨리 착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내용들은 얼추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업 지원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 지원이 우로 통해서 발생한 문제 이게 분담금 조정 일정, 납부 일정 조정과 필연적인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 지구 단위 기간을 빼고 나면 상당히 FM적으로 스케줄에 따라 잘 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하고도 조건이 다 협의를 해서 이런 금융사태나 이런 세계적인 이런 경제불안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벌써 착공을 할 수 있는 조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총회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벌어진 상황을 저희 집행부와 그 시행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바랬던 그런 입주의 꿈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설명은 1차적으로 다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조합이나 집행부의 불만이나 뭐 질문이나 이렇게 바라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그 설명을 듣고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잠시만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예. 여러분들이 나 누구라는 걸 한 번 정도는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면 뭐 정확히 예, 102동 1802호 분양받은 저 이기태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설명 들어오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건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물가가 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물가가 또 많이 또 다운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그런 걸 충분하게 좀 염두에 둬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네. 네, 충분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경기 불황 침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 한참 진행 중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입주 때까지 아파트를 100% 걱정 없이 지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보증사입니다. 은행에서 시공사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도가 발생을 한데도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확실한 책임자가 주택보증기금입니다. 이건 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보증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면 그리고 확정다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시공사가 어려워질 경우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좀 주세요. 네. 뭐 지금 또 시공사도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지 그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또 계약 단가를 이제 올려놨는데 사실 또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또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을 찾았는데 그 비용만 우리가 지금 짓는 그 비용에 그 이제 계약서를 썼을 경우에 또 우리가 조금 많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염려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분양도 거의 뭐 다 됐는 상태고 그리고 뭐 못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 이제 시기가 지금 오히려 조금 너무 서두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아니 그 뭐 물론 이건 다 예측이고 뭐 그런 문제입니다만 우리 계약을 하실 때 뭐 서두르는 것도 또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침체가 되면 이제 물가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네네네. 예. 그 이제 계약하실 때 이제 뭐 그런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계약 시공사 선택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비가 800억, 1000억에 가까이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그런 공사비와 이 정도의 사업 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나라 도급순위 1군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1군 기준은 102 안에를 1군이라고 합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힐스테이트, 레미안, 뭐 자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나 102 안은 시공사나 현대건설이나 다 1군 시공사입니다. 우리나라 1군의 기준은 1등부터 100위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의 가치인 것 뿐이고요. 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군 업체여야 되고요. 지금 보증공사 얘기하는 500위 그 순위가 도급 순위는 별개로 참가하시고 1군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게 중소시공사들이 현구 보유 능력이나 그 시공 능력, 금융사 읽어주는 시공 능력이 훨씬 뛰어난 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이나 뭐 예를 들면 양무건설 이런 데들은 그 양무는 저기 있을 거예요. 저기 예천인가 이쪽에 나가면 아파트 있고 문경에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 보유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회사 하나만인 게 아니라 여러 자회사가 하나에 뭉쳐있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높은 거고 일반 개인 자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가 엄청납니다. 몇천억씩 갖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그 회장단, 그 주체 회사에서 현금 보유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정쩡한 그 금호건설 메이저 시공사만 이름만 붙어있지 보증 능력보다 중소건설사가 훨씬 더 보증 능력이 뛰어납니다. 보증이라는 게 뭐죠? 은행에서 읽을 때 내 신용이에요. 여신이고 현금 보유력이 얼마큼 높은지를 평가하는 거지 브랜드 네임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가 강남이나 특급, 도시 같으면은 브랜드 네임에 따라 아파트 프리미엄이나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경은 아직까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로 인해서 아까 아파트값이 5천만 1억이 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경은 최소한의 세대수가 뭐 500세대 이상이 돼야 메이저를 붙일 수 있는데 500세대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는 저희가 현금 보유는 보증 능력 그걸로 평가를 해서 결론은 어떤 거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신용이잖아요, 지금. 신용도가 좋아야 금리가 쌉니다. 그죠? 은행가도 그렇잖아요. 시공사 신용도가 좋으면 은행 조달금리가 쌉니다.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조달금리를 적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신용 브랜드 네임보다는 신용 등급이 뛰어나고 현금 보유력이 많아서 저희가 시공사의 책임지로 인해서 금리나 이런 것들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를 중점을 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금액이 너무 인상돼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했던 최초의 금액도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더니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갔던 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주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사업 접어야죠. 그렇게만 안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경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이하로가 될 겁니다. 문경에서 분양하는 일반 분양가 현재 분양하고 있는 시세보다는 이하에 떨어지고 합리적으로 이 정도 손이면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까지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시공사나 금융사를 거기에 맞춰놓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저희의 노력이지 시공사나 금융사가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갑작스럽게 경기가 인플라가 인상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면 좀 절감이 돼서 굳이 인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 하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현재 벌써 270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0명의 각각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1, 2, 3안을 내놓는 겁니다. 1안, 2안, 3안. 1단, 2안, 3안을 가지고 그 3안은 우리가 사업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경기가 좀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착공만 준비가 끝났으니까 경기가 조금 안정되는 시점에 금융사나 시공사 선정해서 분담금 많이 인상하지 않고 그때 가서 선택하자라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의결을 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차피 내가 계획했던 집을 입주를 원하시고 이 정도 선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선택하시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나와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그걸 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들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사나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저희가 의중을 충분히 묻고 제안한 걸 가지고 빨리 갈 것이냐, 브랜드 네임을 선택해서 조금 부담스러워도 브랜드 네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렴하고 우리가 부담 인상률이 적은 튼 시간 네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런 회사를 선택해서 빨리 입주를 할 수 있게 착공하는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 뭐 예를 들면 올해 2022년을 지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거로 보고 현재 우리 조건에 맞는 시공사를 한번 찾아보자, 금융사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해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들을 다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9월이나 8월 후반이나 9월 중에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 272명을 전체 의견을 물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서 거기 뜻에 맞게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분. 잠시만요, 마이크. 저는 사는 곳이 대구입니다. 문경에
다니러 왔다가 번영하는 걸 보고 참 문경이 살기 좋다 이래가지고 한번 나와자 싶어서 임대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공사 지연이 돼도 너무 지연이 됐거든요. 그러면 입주할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와서 물가 상승 이야기하는 것은 좀 버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저희들은 금호건설이라는 메이커를 보고 사실 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금호건설이든 뭐 어떤 건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연이 너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사실 대구의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여기 이사 오려고요. 아마 지금 착공, 준공대가 입주할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지역부에서 좀 감안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지금 어르신 같으면은 이 살기 좋은 문경에 뿌리를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어서 집까지 팔고 오셨는데, 뭐 석고대자로 대신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늦은 거에 대한 노력은 조합과 시공사가 이 마지막 착공 전까지의 업무 능력과 그리고 이걸 완전히 끝냈을 때 여러분들한테만큼 지연된 부분에만큼은 제가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뭐 늦었지만 내가 잘못해서 늦은 것도 있는 게 아니고 민원 때문에 늦었다고 주최 측이나 시행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뭐 그것까지 예측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사전고지를 하거나 지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전고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야 사전에 집을 양도하시는 걸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소통의 창구를 많이 열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272명 중에 저희가 갑자기 설명회 통지를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가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카메라로 촬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설명의 내용을 잘 몰랐다, 한번 다시 보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영상을 편집해서 전부 조합원들의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밴드나 카톡보다는 카톡은 너무 자료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조합원들 상처 있고 편이 나누고 하기 때문에 카톡방을 개설하지 않고요. 1차적으로 밴드를 개설해서 그 밴드에 자료 공지하고 그리고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소식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식지나 어떻게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실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좀 늦고 있구나 이렇게 늦는 건 당연하겠다 우리가 조금 더 참아줘야 되겠다 암흑 속에서 기다리면 그것만큼 싫은 게 없어요 그죠?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그 시행사가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에 대한 반성은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향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조합이나 시행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없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든 관련 자료들은 전부 다 밴드나 저희가 시간이 홈페이지를 다시 조합원 홈페이지를 만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밴드를 통해서 모든 자료는 전부 다 백업해서 올려드리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부터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희가 57억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적정하게 사용했고 돈이 어디에 딴 데로 생기 없는지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게 재무제표 및 세무 보고서를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으로 다 배송은 어렵겠지만 밴드나 정보공개창에서 활용을 하시면 인허가 관계 서류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걸 보셔야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늦어졌던 부분이나 보완했던 것들을 저희가 핑계가 아닌 실질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돈을 잘 쓰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셨을 때 서로 간의 신뢰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금융사나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지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못 모셨던 이유도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전화로 하다 보면요, 말이 전달되다 보면 말이 와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한 조합 사정도 알지 못하고 안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상황이나 중요한 사항,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이런 설명회 또는 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결정하고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래서 만들어졌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분데, 아니 이쪽 분 처음 하신 분 마이크, 이분 하신 다음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동호수와 이름 한 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백삼동 1301호 이쪽 예정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에 뭐 흔히 말하는 요번에 말하는 뭐 영끌이거든요. 진짜 뭐 끌어당길 수 있는 은행에 그 돈 다 끌어당겨 가지고는 이제 넣었는데, 지금 3년이잖아요. 횟수로 원래는 지금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또 따로 나가요. 지금 월세 따로 나가고 지금 25년인데 이제는 뭐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는 뭐 이러저런 이유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좀 삐딱 선을 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핑계로 들리거든요. 그게 처음에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일종 토지에 앞에 그 전원주택 단지가 있으면 일조권 침해는 분명히 그 시행사나 건설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10개월이나 질질 끌었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뭐 어쨌건 이래저래 해가지고는 이제 예정은 25년이라 돼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내가 일어나겠다 하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발생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까 앞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금호건설이라는 그 브랜드 이름 보고 들어온 건데,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지만은 이게 뭐 우방 아파트라든지 뭐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건설사라 그랬으면은 뭐 돈을 2억 3억을 주고 여기 들어왔겠습니까?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 건설사라 믿고 그 나중에 그 브랜드가 아파트의 가치가 되고 그게 아파트 시세가 형성되는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니 그거를 보고 들어왔는데, 뭐 대안으로 다른 건설사를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뭐 좋은 건설사가 되면 상관이 없겠죠. 지금 건설사, 금호건설보다 더 좋은 건설사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거보다 떨어지는 건설사가 되면 저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는 뭐 이게 계약 해지가 되는 부분인지, 지금은 뭐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하니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뭐 2중 3중고 그 내면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불평령 사항이 될 시에 그게 뭐 전액 환불을 받고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오랜만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많은 걸 얘기해서 제가 하나하나 그 메모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예상했던 자금 계획이 조금 늘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조권 침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부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 못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이 지연됐을 때, 또다시 지연이 돼서 사업이 섰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랜드 네임을 보고 왔는데 지금 브랜드보다 더 높은 브랜드가 아니면 해지를 했을 때 손해보지 않고 반환받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신 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가 그 늘어나는 금액이나 자금 스케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라 하는 돈이 있겠습니까? 없는 걸 만들어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일정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을 줄이는 선을 찾아서
일반 분담금 별도로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처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금융사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총회 때 확정이 나고 나면 금액이 확정이 나고 나면 그 금액에 준해서 저희가 금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충당할 수 있게 되고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그 리스크를 조합이나 시행사 쪽에서 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뭐 사업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일조권 침해 정도면 예측하지 못했겠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구 단위를 통해서 저희가 입안을 하고 떨어지는 데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평균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지구 단위 진행해서 2년 미만의 지구 단위 닿는 경우는 특별한 완벽한 현장 빼고는 상당히 빠른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빠른 겁니다. 그 대신 저희가 변수가 없을 거라고 확정을 짓고 나서 빨리 서둘렀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오늘 저희가 뭐 3번, 4번 조합원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잘못했다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과를 드렸던 거고요. 잠시만 여기 설명을 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브랜드 네임입니다. 저희가 브랜드 네임이라는 것을 금호건설을 보고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호건설이 어울림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아파트를 지으면 듣도 못한 이름 같은 회사 데려가서 안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회사는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이 정도 이름은 내가 또 들어봤고 문경에서는 이 정도 네임이면 어느 정도의 브랜드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거기에 합당한 브랜드는 저희가 그 금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금호를 확정짓는 게 아니지만 금호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시공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른 대안으로 다른 시공사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브랜드나 시공사 부분에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공 능력 평가와 그리고 회사의 보증 능력이 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브랜드 네임은 그 뒤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하다 섰다, 시행사의 조합의 책임으로 섰다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업했으면 사업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그만두면 뭐로 하냐면 일반 분야로 전환되겠죠. 다른 사업지로 누가 사서 인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그 과실로 인한 탈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 갖고 있는 담보나 여신을 다 처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청산을 할 때 최소 비용을 뺀 나머지는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가는 상황에서 처음에 내가 약속했던 거가 인정을 못하고 다른 조합원들의 결정을 따를 수가 없고 내 조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출자금의 반환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주최 측이 잘못이 된다 해서 사업이 섰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은 시행사 주최 측에 있기 때문에 전액을 다 돌려드린 건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 뒤에 분 새로운 분 말씀하시고요. 선생님도 몇 번 하셨으니까 새로운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포항에서 아까 저쪽에서 어른 얘기하시다시피 포항에서 왔다가 그걸 보고 제가 제 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처음에 얘기하시기를 분양이 다 되었고 3개만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나가고 입주가 다 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270세대가 남았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언제 한다고 지었는다고 말만 하고 계속 가면은 다음 달이면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오늘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사무실에 가서 얘기 들은 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응? 우리도 딸내미가 참 여기 친정에 왔다가 그걸 보고 포항에 있는 집을 내놓고
지금 아까 저번 얘기하다시피 사과서로 들어가 있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저기 뭐라 벌써부터 설명 시작한다 그러고 어제 그저께도 제가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는데 이달부터는 또 시작한다. 짓기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주 전혀 반대잖아요. 그렇게 그 언제부터 그걸 시작할란지 아직 결정이 안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궁금하신 점이나 불만서, 그러니까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게 불만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 포항에도 저들도 딸이 아파트를 내놓고 지금 사서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여기 곧 다 짓게 된다고. 네. 그럼 질문이 그거였나요? 언제 정확히? 그리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인지 이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 현 시점에서 일어난 상황,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어디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세대 남았다, 두 세대 남았다, 그 영업사원을 통해서 개혁을 하셨을 때는 그런 그 영업사원의 판촉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정보 공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조합원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조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불신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회는 개최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1시간 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스탠바이를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이게 만약에 설명이 없이 총회를 개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혼란이 나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너무 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설명을 했던 거고,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조합과 시행사 측이 어떻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이런 것에 믿음이나 신뢰를 더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데 따라 시행사와 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결정을 직접 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네. 네, 저는 103동의 12층 그 분양 사람인데요. 일단 오늘 설명회 하신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안. 첫 번째가 그 당초에 금호 건설하고 계약을 하지만 이쪽에서 평당 100만 원에 대한 시공 단가 증액을 요구를 하고, 또 그 일반 저축은행으로 조달을 하다 보니 조달했을 때 이제 그 인상되는 부분하고, 네, 두 번째는 다른 시공사랑 그 일반 금융기관이랑 이렇게 보증을 해서 하는 안, 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나중에 총회 때 그 금액이 좀 더 적게 부담되는 부분으로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일단 그 다른 대안으로 말씀하신 시공사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된 건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또 아까 두 번째 이제 착공 그 출자금 납부 일정 변경해서 그 당초 준공 시점 납부에서 착공 후 3개월부터 분할 납부로 조정 필요라고는 여기 적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착공 전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금호건설이든 다른 시공사든 동일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착공 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 납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여기 9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이, 그러면 9월 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사업 지연이 뭐 몇 개월이 아니라 한 2년간에 대해서 이제 지연이 되어 왔는데, 아까 여러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공사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금호건설에서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호건설이 요구하는 조건, 그리고 저희한테 변경되는 조건 제안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출납금 납부 조정에 대한 부분이 시공사 금호건설가 조정이 됐냐고 질문하신 거 맞죠? 출납금 납부 조정이 시공사하고 사전 협의가 다 돼서, 네, 그러니까 시공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시공사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시공사는 아직 준공이나 책임 준공 조건에 대한 부분만 조율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은행하고 한국 주택 보증기금하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보증기금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공사는 이 기금 조건에 맞는 시공사를 제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금호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건설이 시공 조건은 저희가 저축은행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건 보증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단순 대출입니다. 단순 대출이기 때문에 그 지불 조건은 저희가 그 금융 조건에 따라 우리 조건에 맞춘 대신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공사가 그런 조건을 했을 때 시공사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논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시공사는. 그리고 저희가 그 시공사, 다른 시공사 그러니까 조율하고 있느냐가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조율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금융이 쓰면 돈을 줄 대상이 정해지면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공사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구합니까? 집을 고칠 돈을 먼저 준비합니까? 돈을 먼저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맞은 돈에, 내 돈에 따라서 지불 조건에 따라 시공 조건이나 공사비 지급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시공사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장 좋은 주택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사업비 조달하는 시공사의 조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시공사가 저희한테 조건을 얘기를 할 겁니다. 공사비 이 정도 수주를 하려면 우리가 납부 비율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 이런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건에 맞춰서 갈 것이냐, 시공사 조건에 맞춰줄 것이냐 되는 부분은 그 이후에 결정을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하고 준비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때는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오늘 와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총회를 하려면 공고일 기준에서 최소한 3주 뒤에 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총회 책자를 먼저 배송을 하고 15일에서 2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갖춘 다음에 서명결에서 또는 참석을 못하면 서명결에서 또는 직접 참석을 하셔서 직접 투표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 2주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합원들이 총회 당일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후에 어쨌든 지연의 책임 있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중간 정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 측이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행사도 마진이 있고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용익비도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일 중요한 공사비, 사업비가 확정이 나고 여러분들의 분담금 인상이 결정돼서 착공이 확정됐을 때 정확한 캐시플로우,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결정이 납니다. 그럴 때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이 시행사 쪽에 조합을 통해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을, 타협점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시행사가 얼마가 남을지도 없고 용역비를 받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공비가 우리가 만약에 공사비가 100억이 올랐다. 100억이 올랐는데 오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마진이 많다. 시행사가 50을 가져간다 그러면
시행사 쪽에서 내 이익을 들가져가고 우리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겠습니다라는 의지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정도의 의지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 모든 것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없고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 너부터 깎아봐. 이거는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사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시행사가 가져가는 사업 구조, 금액이 확정이 났을 때 조합을 통해서 정당하게 시행사 쪽에 요구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예산 변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가 규정이나 그 가입계약서 변경 이런 것도 전부 다 진행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마다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고 고지해서 준비되고 오셔서 토의를 하실 때 그만큼 많이 준비가 돼서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선생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59형의 입주 예정자인데요. 아마 여기 한두 분이 그 죄송한데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주시겠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우선 그 질문하셨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마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던 거를 해약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여자분이 3차 출자금 납부 일정 변경 요걸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저 보면은 이제 당초 그 준공 시점 납부에서 착공 후 3개월부터 납부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출자금을 일찍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게 무려 이제 2년이 당겨지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고요. 하나는 지금 만약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분담금에 대한 납부 출자금을 손실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질문을 드렸던 거 맞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입계약서의 계약 주체가 중대적인 하자가 정확히 말해서 표현이 좀 딱딱하도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입계약에 명시된 거는 주최 측이 실질적인 명백한 어떤 잘못이나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잘못이 없기 때문에 출자금 반환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은 충족이 안 되시고요. 그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손실을 발생하고 내가 탈퇴를 하겠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가 공급하는 그 가격이나 그리고 제가 뭐 예상하건대 인상된다 치더라도 현재 문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양거의 적정으로 따지면 이익이 될지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납부 일정 변경에 대한 부분, 납부 시기는 그 착공 3개월, 준공 3개월 착공으로 땡겼잖아요. 결론은 시공 조건에 오다 보면 공사비 조달,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다 조달하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이 일정 부분 사업비를 사전 조달을 통해서 대출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전액 다 대출로 조달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합의 잔압 비율이 있어서 금융 비용이나 대출을 통해서 최소한에 줄일 수 있는 사업비를 줄여보자는 취지고, 또 하나는 계약 유지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계약 의지를 보실 때 통상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면 통상 30% 정도, 20% 30% 납부하는 게 요즘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납부하는 비율로 따지면은 현저히 계약 존속에 대한 부분을 금융사나 시공사가 좀 불안하게 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잔압 비율을 좀 앞당기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총회 개최 전에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게 자료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없이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결론적으로 한 2년 정도가 출장이 땡겨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걸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아까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전세 의뢰가 나와 있고 월세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자금을 2년 이에 내야 될 거를 지금 먼저 낸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경비 부담이 되겠죠. 또 하나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납품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계약금 외에 추가로 더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위험 요소가 그만큼 더 커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2년 반을 땡겨가면서까지 입주자들한테 부담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해가 충분히 가지 않아요. 네네네네. 지금 저희가 그 돈을 받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을 됐을 때는 그 위험 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분담을 앞당기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것보다는 실제로 추후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의 소명을 통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총회 때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네네네. 네. 예. 제가 좀 질문이 많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준공 후에 그 10년 후에 우리가 분양가를 정할 때 그 이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거 좀 계약이라든가 뭐 할 때 명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에 대한 그 부담이라든가 또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그 가정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사 측에서 보면은 빨리 이걸 마무리 지어 가지고 빨리 가면은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데 또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한 단계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많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뭐 이런 건 한번 올라놓으면 잘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뭐 예전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출자금을 더 많이 부담하느냐, 적게 부담하느냐는 어느 시기에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지금 주최 측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 출자금의 금액에 관계되는 게 바로 이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0년 뒤에 그 아파트 분양 전환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 네.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분양 전환에 대한 부분은 분양가가 확정이 나고 그 전환 방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다음 총회 때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100%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양 조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다음번 총회 때 반드시 저희가 기록으로서 전체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예정된 거라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이동 9층 다시 한 번만. 백이동의 9층 그 계약한 사람인데요.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네.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오늘 질문이 유달리 많은 이유가 그 전에는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못 줘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사무실 분들도 좀 이런 내용을 좀 속속들이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늘 유독 질문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정보를 얻을 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밴드 운영해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저희가 사무실에 가고 궁금한 점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답변을 좀 잘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착공이 지연되고 이제 목전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만도 많고 욕도 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문경분도 되게 양반이시고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연되는 부분이나 정보 공유 이런 부분이 올해부터 이 시점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 시점들이 여러분들이 정보의 속 부재로 인해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오늘 조합원들 여러분들 마음을 다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 오신들 조합원들을 통해서 영상을 배포하고 난 다음에 리서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서 그 물은 집계를 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와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집행부와 시행사를 믿고 빨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 총회가 되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잘 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평 계약자인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사업하면서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으실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근데 이거를 과반수를 좀 따져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추후에 뭐 사업이 엎질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민사로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딜레이가 되잖아요. 네. 시공이.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뭐 대책 사유라든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었고. 사업 지연에 대한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명확히 좀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 설명이니까요. 조합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여론을 좀 보시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272명에게 전화를 하면서 설명회 참석이나 물어보면서 또 참석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불만 때문에 안 오시는 분도 있고 탈퇴를 하겠다고 안 오시는 분들도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근데 현재 저희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현재 조합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거 내가 탈퇴를 하겠다는 조합원들은 272명 중에 9분입니다. 이건 저희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분이 이번 설명회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인 얘기를 들을 때 9분 정도가 탈퇴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분들의 불만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정했던 계획보다 2년이 늦었고 니들이 어떠한 책임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설명회예요. 뭔가 결정하고 발표하는 건 아니고 현재 있었던 일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조합원들이 오늘 설명회를 보고 심적 변화가 생기실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뒤의 일이고 중요한 거는 270명 중에 70% 이상, 80%는 빨리 입주를 원하시고 아파트를 지키길 바라시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위해서라도 저희는 뛰어가야 되고 빨리 사업을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경에서
마른 임대 아파트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자부심을 심어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8월, 9월 안에 이르는 총회나 또 다른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탈퇴라든지 어떠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네네네네. 백상동 505 계약한 계약자입니다. 설명 들으면서 당부 말씀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날짜, 기간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밴드나 뭐 이런 거 운영해가지고 어떤 일정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언제까지, 예를 들어 지금 7월 16일인데 뭐 8월 1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런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네, 그런 거 없이 8월 중으로 9월 중으로 지금 그렇게 하면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날짜를 꼬집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날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정하시면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날짜에 대한 확신. 예, 제가 왜 8월, 9월 예정을 했냐면요. 우리가 8월 중순에 총회하려면 오늘부터 준비해 8월 10일 날 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다고 하면 다음 주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회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45일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8월 말 9월이라는 얘기는 9월 말 전까지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9월 말 전까지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9월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날짜와 이동 그리고 금융사하고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조율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모든 진행사항을 사전공지라고 고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화가 있으면 분명한 서류로 말씀드리고 금융상 협의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며칠 늦어졌기 때문에 총회가 며칠 늦어질 겁니다라고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말씀드리고 지연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런 기간을 매일매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올해 안에 착공해서 여러분들의 실망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이니까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때 감사하고요.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